여운이는 왜 안 왔지? 자, 아무튼. 자, 60번. 유형 11번. 자. 자, 이거 뭐 유형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놈을,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중점 혹은 내분점, 교점을 중점 혹은 내분점에 대한 걸로 이제 그냥 녹인 거밖에 없어요. 2차 함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아무튼 60번을 조금 어려워했으면은 사실 62번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60번 질문사 혹시 62번도 어렵지 않았니? 62번은 잘 괜찮아? 자, 60번 하고 62번을 좀 하고 갈게요. 62번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2차 함수 문제랑 엮여 있어서 그래요. 2차 함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2차 함수가 엮여 있어서. 그래서 2차 함수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긴 해요.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60번.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뭐냐? 여기에 원점이 요렇게 지나가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 형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점을 A, 요걸 B, 그리고 요 놈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죠. 요 놈은 여기 얘가 지금 3,5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3,5. 그렇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3분의 5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Y는 3분의 5X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냐, mx 플러스 n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AB에서 만났는데 AB의 중점의 좌표가 3,5래요. 여기에 중점이 걸리는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3,5 이렇게 잡읍시다. 좀 그림이 좀 이쁘게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AB의 좌표를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뭐예요? A,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네? 자, 아무튼 A, 뭐시기, 여기를 우리가 B, 뭐시기, 뭐 이렇게 세팅을 해둘게요. 알파베타로 할까? 자, 알파베타로 하는 이유는 어차피 교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요 녀석, 요 두 놈의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의 근이 A의 X좌표, B의 X좌표가 되니까 그래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얘를 가지고서 이제 뭐 할 거냐, 요 놈을 가지고서 연립을 시키면은 x제곱 마이너스 3, 4,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7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요, 요 놈의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 알파면은, 자,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더 쉬운 식에 대입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뭘로? 3분의 5알파, 보통은 1차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베타죠. 베타. 그래서 얘가 3이고 2분의 3분의 5알파 플러스 3분의 5 베타가 얼마다? 5다. 어차피 3을 이쪽으로 내리고 정리하시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쵸? 자, 그때 m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mn의 값을 구하라. 그럼 mn이 뭐야? 근데 이거 왜 mn을 왜 직선이 3분의 5x가 아니구나. 미안해. 3분의 5x가 아니네. 이게 이래서 그림만 보면 안 돼요. 그림만 보면 안 돼. 자, y는 mx 플러스 n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은 얘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얘가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 이런 왜 그러지? 자, 얘가 지금 3알파,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얘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요 놈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긴 할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3이라는 건 똑같네? 괜히 지웠네? 아무튼 이렇고요.
놈 두 놈을 합했을 때, 즉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마이너스 12 나누기 2가 5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m하고 mx 플러스 n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3,5가 요 위에 점이잖아요. 그러면 m과 n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네. y는 5는 3m 플러스 n이고 n이라는 놈이 얼마? 3m 아니지 5-3m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일단 알고 있을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죠. 6이고요. 알파 베타가 얼마다? 여기서 알파 베타 구하시면은 이놈이 어쨌든 간에 6이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고요. 4, 6, 24 마이너스 36이 되겠네. 결국은 얘가 지금 2 곱해서 10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알파 요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둥둥둥 똑같이 쓴다고 치면은 이 알파 베타가 뭐가 돼? 어차피 요거 날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자, 요 정보를 알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에 해예요? 요 놈이죠. 요거 구할 필요가 없었네, 굳이. 요 놈이랑 연립했을 때의 해가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다 나왔죠. 즉, 요거 일단 넘겨서 정리하시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겠다. 4x 하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은 0이다. 요 녀석의 두근이 x는 알파 베타니까요. 이걸 가지고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니까 n 플러스 4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가 6이니까 m은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이 곱이니까 마이너스 5죠. 그러면 플러스 잡아놓고 n을 쓰시면은 n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mn의 값을 곱해서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연립을 해서 나오는 좌표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연립을 해서 나오는 좌표 가지고. 얘를 만약에 좀 복잡하게 만들겠다? 1대2로 내분한 점을 쓴다거나 2대3으로 내분한 점을 써도 결국에는 저런 꼬라지가 나와요.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뭐 62번은 62번은 이거 정보를 가지고서 안 풀어본 사람들은 풀어보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 넘어갈게요. 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분점을 활용해서 뭘 활용해라? 68번 문제를 풀어봐라! 68번 문제 한번 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식선 ABB의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OAC의 넓이가 27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AB 위에, 자, 3,3. 3,3이 있고요. 3,3. 그리고 여기에 6,0이 있어요. 0, 여기 있구나. 0,6이 있어요. 0,6. 자, 요 점을 연결시킨 직선 AB 위에, 요 직선 AB 위에서 뭘 찾으라고요? OAC. C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C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C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C라는 점이 있는데, OAC, A가 여기가 A죠? 요 놈의 넓이가 지금 27이래요. 그런 녀석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 꼭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일단, C라는 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요 놈의 넓이에 대해서, 자, 이 전체 넓이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앞에 풀었던 문제가 보면 되게 뭐랑 비슷해요. 같은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같은 꼭지점에서 수선의 어떤 선분의 같은 변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 그때 삼각형의 넓이 비교하는 거죠. 자, 이놈의 넓이가 36이잖아. 그쵸? 이게 36이니까 27이라는 넓이가 되려면은 이 전체 길이 대 요놈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길이 B가. 여기가 1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지금 36의 길이 B라고 한다면은 얘는 27의 길이 B가 돼요. 길이 B가. 밑변의 길이 B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대 몇이야? 상호 9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9로 나누면 얼마야? 3대 4가 되겠네. 3대 4. 그쵸? 4대 3.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자, 이 상태에서 뭐예요? 얘가 지금 3K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4K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야? 4K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죠? 응. 여기 지금 6루트 2잖아요. 6루트 2. 그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요 놈을 4분의 3 곱한 거니까 뭐 어쨌든 그 길이를 만들면 되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3K에 해당하는 길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자, 계산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계산하기가 좀 귀찮아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간에 요 놈과 요 놈의 중점이죠. 그치? 중점이에요. 그러면은 요 놈의 길이가 2K란 말이지. 요 놈의 길이도 2K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그 C라는 점의 좌표, C라는 점의 위치는 어디가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쭉 연장을 시켰다고 치면은 얘가 3K가 되는 위치에 요 점에서부터 여기 3K가 되는 위치에 있는 점을 하나 찾으면 C1이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서부터 3K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점을 하나 잡으면은 C2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어때요? 밑변의 길이가 4K 녀석하고 3K 녀석의 비교가 되니까 27.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역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삼각형을 만들면은 여기가 27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점의 좌표를 생각을 하는데 내분점 공식을 사용한다고 치면 여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A, 뭐시기 A, B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A, B로 잡을 수 있고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6,0이잖아. 그쵸? 즉, 요 A점 하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C1의 중점의 선분 AC를, 얘가 선분 AC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 점이다. 라는 공식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조금 더 편하게 풀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조금 더 편하게 풀고 싶어. 68번. 자, 요 놈의 길이를 2로 잡아놓고 여기는 절반만큼 더 간 거야. 그쵸? K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3만큼 이동을 했고요. 그럼 3보다 조금 더 이동하면 되겠네. 얼마만큼? 2분의 3만큼 이동하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놈의 좌표는 6 플러스 2분의 3 해서 얼마가 돼요? 6 플러스 2분의 3 하면은 2분의 15? 2분의 15. 15, 여기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더 이동하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대칭성을 조금 써먹겠다고 하면은 이 점의 좌표도 바로 나오죠. 얘는 Y는 X라고 하는 선의 대칭이잖아. 왜냐면 길이 같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가 바로 뭐로 나오느냐? 물론 이것도 내분점 공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구한다고 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5. 대칭성을 이용한다고 치면. Y는 X의 대칭이니까. 오케이? 이해되니? 괜찮아요? 자, 헷갈리면 내분점 공식 사용하세요. 그런데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풀면은 시간이 더 적게 걸리니까 이 방식도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68번 넘어가서 71번. 71번 뭐냐? 점 A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 BC의 중점을 각각 large M, small m, large n 이렇게 잡았어요. 자, 여기서 71번. 점 A를 한 꼭지점으로 한다. A, B, B, C의 중점을 각각 M, N이라고 한다. 아무튼 뭐 이거는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A가 뭐 5,3이라고 잡아둡시다. B라고 잡고요. C라고 잡을게요. 자, 그리고 이때 중점을 X1, X2 A, B의 중점이 뭐시기? X1, X2 X1, Y1 C 그리고 AC의 중점의 좌표 AC의 중점의 좌표를 우리가 N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X2, Y2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4고 y1 더하기 y2가 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1과 x2의 중점 잡으세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연결을 해봐요. 그러면은 중점 연결 정리가 나와요. 아니, 중점 연결 정리? 자, 근데 이거 쓰는 게 나을까?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x1 더하기 x2. BC로 할까? BC로 합시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 자, 여기 보시면은 x1, x2에 대해서 여기를 이제 A, B, 여기를 C, D라고 합시다. C, D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라는 녀석의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라는 녀석의 좌표를. 잠깐만. 잠시만. 5,3. 2분의 A 플러스 B가 X1과 Y1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X1 더하기 Y1에 대한 식으로 조건을 상정을 한다고 하면은 세 꼭지점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구하라. 잠시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생각을 잠깐만 해봅시다. A, B에 대해서 요 점의 좌표를 찾고 해서 어쨌든 간에 세 점의 좌표의 합을 구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A점의 좌표 찾을게요. 그리고 B점의 좌표를 찾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X와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X1과 Y1에 대한 식. 자, 무슨 얘기냐면 A 플러스 5가 2X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A라는 녀석은 뭘로? 2x1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쵸? 자, b 더하기 3이 2y1이에요. 그러면은 b라는 녀석은 우리가 2y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a, b, c, d를 다 합해야 돼요.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둔 거예요. 왜? 정보가 x1에 대한 게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4고 y1 더하기 y2가 얼마? 6이었으니까. 이 정보를 활용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a, b, cd를 다 더해야 되는 거고. 자,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cd에 대해서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5 플러스 c 플러스 5가 2x2예요. 그쵸? 그래서 C라는 녀석은 2x2 마이너스 5고요. D라는 녀석도 역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뭐예요? 2y2 마이너스 3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A, B, C들을 다 더합시다. 구하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더하기 5 플러스 3이잖아요. 요거 구하라는 거니까 얘를 다 쓰시면 뭐가 나와요? X1과 X2의 합으로 나와요. 생각해서 써볼게요. 2x1 굳이 눈에 좀 보일 것 같긴 한데 플러스 또 길게 나오겠네. 에이. 써봤자 손만 아프긴 하지만 자, B라는 녀석은 2y 1 마이너스 3 그리고 2x1 마이너스 5 플러스 2y1 마이너스 3 거기다가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x1 2개 2x1 더하기 x2 그리고 플러스 2y1 더하기 y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녀석들 땅땅땅땅 합하면은 이거 뭐야?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가 되겠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얘가 얼마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네요. 그래서 결론은 그쵸?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쵸?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녹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정확한 값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자,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고 73번은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할게요. 73번
세 점을 꼭 지점하는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실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AB 값. PAB의 넓이와 PBC의 넓이, PCA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봐봐요. 얘가 성립을 하려면은 삼각형이 뭐 정삼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요 놈으로부터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높이가 다 같다는 거야. 이놈의 높이가 같다. 자,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요놈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아니지. 미안. 어떤 점을 찝었을 때, 높이가 같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잠깐만. 3,0을 찍었을 때, 예, 전체 넓이가 다 같다. 그러면은 요 점이 지금 3,0이라고 잡아놓고, 자,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다는 거죠? 그치?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점이 뭐가 돼야 될까? 이 점이 뭐가 돼야 될까요? 이 점은 아닌데? 잠깐만. 3,0이고 잠시만요. 얘가 3,0인데 점 P가 잡혔을 때 넓이가 같다라는 걸 만족을 시키려면 아니 왜냐면은 이게 좌표를 가지고서 뭐 하면은 될 것 같긴 한데 PCA 얘 넓이가 같다. 그러면은 잠깐만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놈의 넓이가 같으려면은 길이 높이 잠시만. 3,0이 만약에 그러네. 자, 이놈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려면은 일단은 봐봐.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얘가 요 넓이를 다 같게 만들어주는 어떤 점이 하나 존재하죠. 그치? 그게 무슨 점이에요?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이게 좀 무게중심 파트인가? 무게중심 파트가 맞구나. 아무튼 다른 걸로 해야 되는 줄 알았네. 자, 요 점은 이 점들의 넓이를 다 같게 만들어주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뭐가 되냐? 무게중심이 돼요. 그쵸? 그래서 무게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나와 있는 3분의 뭐시기 어디 갔니? 5 플러스 0 플러스 B 5 플러스 0 플러스 B 얘가 3이고요 3분의 뭐시기? A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U A 마이너스 2 플러스 U 얘가 지금 얼마다? 0이다. 얘가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럼 AB 값 나오겠죠? 그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다닥 가봅시다. 88번. 자, 요 문제가 어렵습니까? 예, 어렵네요. 자, 8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 입체도형 나오면은 사실 좀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자, 얘는 지금 전부 다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고 얘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잡았어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얘가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어떤 점이랑도 거리가 똑같잖아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 다 똑같은 점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한번 전개도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셔야 돼. 보통 입체도형을 구한다고 치면은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전개도를 좀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눈에 잘 띕니다. 전개도를 좀 이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ACD라고 합시다. 여기 꼭지점 요걸 A, 여기도 A,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를 D라고 할게요. D라고 하고 여기가 C, 여기가 뭐예요? E가 되겠네요. 요런 녀석이에요. 무게중심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한다고? GP, PQ, OG 다시, 여기 지금 G 다시고요. D 맞지? 여기 G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놈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요렇게. 요 놈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직선으로 바로 가면 되죠. 이렇게. 전개도 상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의 최소값이 30 곱하기 3루트 2 플러스 6이래요. 요 길이가 얼마야? 30 플러스 30 곱하기 3루트 2 플러스 6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도형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게 한 변의 길이를 잡을게요. 자, 요 길이는 길이가 똑같으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할게요. A라고 두시면은 이때 요 삼각형을 잘 보세요. 요 삼각형을 잘 보시면은 요 놈을 요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말고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길이 하고요. 자, 이 길이 각각의 길이를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그러니까 도형 문제예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의 3분의 1이죠. 요 놈의 길이의 3분의 1이야. 그쵸?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 a 곱하기 3분의 1이라서 얘가 얼마가 되냐? 2분의 루트 3 a 곱하기 3분의 1이고요. 얘는 6분의 루트 3 a가 돼요. 그치? 그럼 요것도 어차피 수직이니까 지금 요게 지금 도형의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같은 길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요 길이가 6분의 루트 3 a라고 한다면은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계산의 영역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하겠다. 자, 요 길이는 뭐가 돼요? 요 절반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그쵸? 이 절반에서 이만큼을 뺀 거야. 그러면은 2분의 a에서 2분의 a 빼기 얼마? 6분의 루트 3a를 뺀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됐어요? 응.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찾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요 녀석의 길이 더하기 요 녀석의 길이 더하기 요 녀석의 길이를 찾아서 걔가 이놈이다. 그래서 a가 뭐냐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될까? 요 놈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잖아요. 그치? 얘는 2분의 6분의 뭐시기로 고치면은 6분의 1 하고요. 6분의 1a 하고 얼마냐? 6분의 1로 묶으면은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의 길이는 6분의 루트 2 a 그리고 3 마이너스 루트 3 뭐 대충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요놈의 길이는 뭐예요? 요놈의 길이 얘는 6분의 루트 3에다가 루트 2를 곱하는 거니까 요놈의 길이가 얼마? 6분의 루트 2 곱했으니까 루트 6a가 되겠네. 그쵸? 요놈의 길이하고요. 요놈의 길이는 똑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다 더하시면 되는 거야. 3분의 루트 6a 플러스 6분의 루트 2a 3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뭐가 되면 돼? 저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얘는 역시 6분의 루트 2a 그냥 풀어갖고 쓸까? 풀어 쓰는 게 나려나? 풀어 씁시다. 자, 3분의 루트 6a, 루트 6, a로 묶어야, 어차피 a로 묶어야 되잖아. a로는 묶읍시다. 계산이 참 귀찮아, 이런 문제들이. 자, 3분의 루트 6 플러스 3분의 루트 6 더하기 전개해서 6분의 3루트 2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a 곱하기 6분의 얼마야? 6분의 루트 6 고마워. 루트 6 플러스 3루트 2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저놈이래. 얘가 지금 30 곱하기 3루트 2 플러스 6이랍니다. 그럼 a를 구하려고 나눠주면 되겠죠. a는 6분의 루트 6 플러스 3루트 2 분의 30 곱하기 3루트 2 플러스 6이다. 이거 뭔가 이게 모이게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5가 될 거고, 약분이 되게 만들어 줄 것 같긴 해요. 약분이 되게 루트 2로 묶으면 되나? 분모에 있는 거랑 분자에 있는 거랑 나눠서 5가 되면
아, 그러네. 그러네. 아유, 계산하기가 너무 좀 복잡하네요. 곱하기 6 해놓고, 요 놈을 뭘로 묶으면 될 것 같은데? 루트 2로 묶으면 되나? 아니지. 양변에 루트 6을 곱해서 정리하면은, 에이. 계산이 어딘가 좀 걸리는 게 있나 보다. 괄호 안에 6이 루트 6이어야 돼. 뭐, 요 놈? 아니 저기 마지막 식 분자의 6이 루트 6이. 아, 그래? 아, 이게 루트 6이야? 이게 루트 6이네요. 그래서 이게 루트 6이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똑같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날려주시면은 A는 180 나오겠네요. 180.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게 어려운 거 없어요. 전개해가지고 푸는 형태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단거리 같은 거 문제 구할 때, 전개해서 푸세요. 입체 도형 나오면은, 전개 도구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자, 92번 보겠습니다. 92번.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는데 사각형 ABC가 마름모다 ABCD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G, A, 알파, 야, 근데 이제 92번은 우리가 이게 개념선에서 풀었던 문제거든요? 개념선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자, 일단 얘가 직교,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이 녀석의 각각의 점들의 중점이 뭐예요? 교점이 대각선을 2등분해요. 각각의 대각선을. 그쵸? 자, 그리고요, 이놈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얘네들은. 그쵸? 그걸 가지고서 요놈 좌표를 구하시면 되는데, 자, A를 하나씩 볼게요. 이것도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닌데, 점의 좌표만 일단 사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5,0 하고요. B라는 놈이 A, B. 자, C라는 놈이 7,6, D라는 놈이 0,C예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놈과 요놈의 중점이 요놈과 요놈의 중점과 동일하다. 그런 거니까 -5 플러스 7 분의 2라는 놈이 두 놈 더한 거 2분의 A 플러스 0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A는 얼마예요? 1이 되겠죠. A는 1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Y좌표, 자, 0하고 6이잖아요? 7,6 맞나? 그럼 뭔가 위치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괜찮아요. 좌표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2분의 0 플러스 6이 얼마예요? 2분의 B 플러스 C가 된다. 자, 그러므로 얘는 B 플러스 C가 6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똑같대요. 자, C라는 녀석이 좀 쉽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다는 거 활용하면 C가 나오겠죠. 맞지? 맞습니까? 그럼 C 구하면 B도 나올 거고. 그러면 되겠죠?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야. 얘네 다 나오면은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BCD. 이거 좌표가 다 나오면 이거 좀 무게중심 구하는 거야. 우리가 공식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개념센에서 다 했던 거예요. 자, 98번. 어따마. 어이. 9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ABC의 내심, 아무튼 이렇게 돼 있대요. 내심 요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직선 내심을 이렇게 지나간다. 내심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다. 내심이 있고 여기서 요렇게 X축 그리고 Y축이 요렇게 요런 식의 그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요. C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만나는 점, 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요 점의 좌표를. 그러면 내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내심은 결국 이 외접원의 중심이잖아요.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이런 식의 내접원의 중심이죠. 내접원의 중심. 자, 그래서 이 내접원의 성질이 뭐가 있습니까? 내심의 성질.
각을 이등분해요. 이게 만약에 내심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심 기준으로 제가 외접 원이 있잖아요. 내접원이. 그러면은 요렇게 연결을 시키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이게 더 많이 쓰이긴 한다. 자, 요걸 더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자, 요놈 저 수직이에요. 요놈까지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넓이를 나타낼 수 있어요. 세변의 길이를 알면은. 오케이? 자, 그거 하고요. 또 뭐 있습니까? 각을 이등분해요. 각을 이등분. 왜냐면 원 외부에서 그은 뭐예요? 원 외부에서 그은 접선들의 원 외부의 밖에서 그은 접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각에 대한 얘기도 하긴 하는데 자주 안 쓰니까 그거는 뭐 오늘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내분이 돼요. 됐습니까? 내분이 된다고 하면 요놈의 길이와 요놈의 길이의 비가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요놈의 길이 비와 요놈의 길이 비가 같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9 더하기 4니까 25, 5가 되겠네. 여기는 5고요. 그럼 요거 하면 12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 뭐 나오지? 13 나오니? 13이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요놈과 요놈의 비가 5대 13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점과 C점에 몇 대 몇 내분점? 5대 13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B점과 선분 BC를 5대 13으로 뭐시게 하는 거? 내분하는 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도형은 활용의 영역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보다 어떻게 보면 활용 영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림을 그렇게 뭐 대충 그리기도 해요. 대충 그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사실 좌표 우리가 공식으로만 풀 수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 복잡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그림을 최대한 좀 자세히 그리려고 해요. 근데 그림을 너무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면은 시간은 또 써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놓고 비교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엔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더 좋은 풀이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엔간에서는 선생님 풀이가 더 빠르고 편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했던 풀이랑 쌤이 했던 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시간 싸움이니까 시험은.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뭐 잔소리는 이 정도 하고요. 자, 넘어가서 자, 뭘 보십니까? 뭐 약간 시비 오는 것 같다. 자, 오늘 직선의 방정식을 1시간 안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자, 하지만 그 전에 자취의 방정식이 있죠.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자취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서도 나오고요. 원의 방정식의 정의 자체가 자취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도형의 이동도 나와요. 도형의 이동에서도 나와요. 거기 혹시 내가 자취 방정식 넣어놨니? 그 뒷페이지일 거야. 그래. 자, 자취의 방정식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자취의 방정식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많은데, 보통은 좀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냐면, 납득이 안 되거든. 자,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취의 방정식, 얘를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관계식. 자취의 방정식은 관계식이에요. 이거를 보통 나는 뭘로 잡느냐? X1, X2, X1, Y1으로 잡기는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잡아요. X1, Y1을 안 쓰고요. X-Y-도 안 쓰고 XY도 안 써요. A라고 두고 B라고 두거나 아니면은 P, Q 이렇게 두고 써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해를 하는 데서는 뭐 책에도 다르게 풀려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잡아놓고 쓰세요. 첫 시작을 이걸로 좀 잡아두세요. 자,
A, B, P, Q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한테 Y는 EX라는 직선을 줬어요. 이거 뭡니까? 자취 방정식이에요. 자취의 방정식. 얘도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점들이 A, B라고 하면 이 A, B의 관계식이 뭐예요? A, B는 2A라는 걸 만족시키는 녀석이거든요? 그치? 만약에 어떤 점이 B는 2A다. X좌표와 Y좌표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결국 뭐예요? 여기다가 얘를 B를 Y좌표, Y로 바꾸고요. A를 X로 바꾸면 방정식이 나와요. 그치? 만약에 A, B랑 P, Q라는 녀석이 이런 관계식을 따른대요. P제곱 플러스 원의 방정식 뭐 기본적인 알 테니까 얘가 9다 라고 하면은 얘는 뭐예요? 뭐랑 똑같은 거야. 관계식이 나오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 라고 하는 방정식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P와 Q의 관계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만족시키는 자 X들 Y에다가 X, Y에다가 P랑 Q를 대입하면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거든? 그쵸? 그치? 그러한 점들의 모임을 나타내겠다는 거야.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발자취를 찾아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고 그 자취의 방정식은 관계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찾는 게 목적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에 도형의 이동도 이걸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두시면서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면 봐봐. 1번 11번에 1번 이거 뒤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하고 또 할 거야. 자, 세 점 A, B, C에 대해서 저기 뭐 29페이지 볼 거예요. 세 점에 대해서 AP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ECP의 제곱이다. P라는 점을 우리가 뭘로 잡을 거냐? A, B로 잡을 거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P의 자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점을 내가 이걸로 잡을 거라고. 자, 그러면 이때 선분 AP의 제곱 관계식을 찾으면 되잖아. AB의 A와 B의 관계식 찾으면 돼요. AP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A-1의 제곱. 자,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뭐시기? B의 제곱. 그쵸? 요거 더하기 뭐시기? A-4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 B 플러스 3의 제곱이 뭘 만족시킨다고? 2 곱하기 CP의 제곱이니까 C가 뭐야? 아니, 안 보여. A-6의 제곱 플러스 A B-2의 제곱. 자, 이 식을 정리하면은 여기 있는 거 볼게요. 그냥 계산한 걸 볼게요. 자, 계산을 하시면은 14A 다 제거할 거 제거하고 다 정리하면 14A 플러스 뭐시기? 14B 마이너스 54는 0이 된대요. 뭐 계산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생략한 거야. 그럼 얘는 AB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맞나 근데? 아무튼 얘가 7A 플러스 7B 마이너스 27은 0이고요. AB에 대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은 뭐예요? 관계식을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면 이놈을 X, Y로 바꾸면 돼요. 왜?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결론 7X 플러스 7Y 마이너스 27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에 나오겠지만 상관없어요. 오케이? 관계식을 XY에 대한 AB에 대한 관계식을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들면은 걔가 자체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예요.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B 사이의 거리가 6일 때 AP제곱 마이너스 BP제곱이 10인 변 P의 자취를 구하시오. 자,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고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돼. 어떻게? A와 B의 관계식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안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11-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11-1번. 11-1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에이, 진짜 잠깐 나왔더니 답 잘했구나.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지? 자, 이렇게만 가면은 자취 방식이 되게 쉬워요. 11-1번. AB에 대해서 AP제곱은 P를 이제 일단 여기서 AB로 잡았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어차피 AB가 안 쓰여졌기 때문에 XY로 잡아서 바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XY에 대한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든 원의 방정식이든 그런 방정식과의 관계를 따지는데 XY가 겹쳐지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서 나는 AB로 잡고 PQ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문제에서 AP의 제곱 마이너스 BP의 제곱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P라는 점을 AB로 잡았으니까 A-2 제곱 그리고 B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 을 하니까 얘가 지금 1이 나온다. 끝이죠? 이거를 뭘로 바꾸면 돼? 정리해서 XY에 대한 걸로 바꾸면 되죠. 그치? 다 그렇게 풀었겠죠? 요 정도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취 방정식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저 방식 자체를 그냥 저렇게 사용한다고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도형의 이동을 증명할 때 그것 점의 평행 이동하고 도형의 평행 이동이 다른 이유를 저걸로 설명을 해요. 대칭 이동도 저걸로 설명을 해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의 방정식의 어떤 점 있죠? 점의 자취를 보호하는 거니까 점을 A, B 또는 P, Q로 잡아 두시고 그리고 나서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내가 원래 15분씩 2번 쉰다고 했잖아요. 뭐 덜 쉬면 또 좀 수업을 쭉 연달아서 할까요? 알았어. 가은이 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쉬고 이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아이야이야이야.